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SEC, 그쵸? 이 SEC와의 항소가 취하되면서 긍정적인 소식들과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리플의 세 가지, 그쵸? 이 세 가지 호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영상은 이 세 가지 호재와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블랙록 등 보이지 않는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또한 포착이 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이제 리플 XRP 세 가지의 호재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그 수익률 상회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빈후드 선물 출시 규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온체인 활동 증가가 가격에 대한 견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리플 XRP 가격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상승세를 뛰어넘는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로빈후드의 XRP 마이크로 선물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플랫폼이죠. 로빈후드의 이제 XRP 마이크로 선물 상품 출시는 XRP 가격 상승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 선물 계약은 투자자들이 적은 규모의 자본으로도 XRP의 미래 가격 방향에 베팅하거나 현재 보유 포지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더 많은 개인 투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서 XRP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건데, 오랫동안 이제 XRP의 발목을 잡았었죠. 이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 대한 교차 항소를 철회했고요. 그리고 SEC는 2020년 리플의 XRP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SEC 역시 자체 항소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는 지난해 리플의 SEC와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짓눌렸던 주요 리스크가 어떻게 제거가 되면서 XRP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체인 활동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 역시 XRP 강세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를 인용한 결과 XRP 레저의 활성 주소 수가 지난 한 주 동안 110만 개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XRP 네트워크의 활발한 사용과 참여를 의미하면서 강력한 펀더멘탈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촉매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XRP에 대한 월등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의 세력들, 그쵸? 이 세력들과 고래들이 그간 이 리플의 규제와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고요. 그 유동성 자금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당연히 이 리플은 어마어마한 상승에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리플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판도 뒤집을까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 SEC와의 소송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제는 XRP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길이 또 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면, 자, 블랙록이죠. 이 어마어마한 블랙록, 이 블랙록 같은 경우도 XRP 현물 ETF와 같은 긍정적인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그쵸?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와 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뿐만이 아니에요. 골드만삭스는 이미 리플에 조용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XRP 영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포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 명단에 포함이 된 증거가 공개가 됐고요. 자, 여기 이제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자, 또한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가 확인이 되면서 XRP의 시장 인식이 채택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비트코인이죠. 그쵸? 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그쵸? 이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코인은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1세대 코인이었지만 별종이다 라는 말들이 많이 들려왔었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시장과 굉장히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IM, 그쵸?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CBDC를 개발할 때 이 리플과 어떻게 했어요? 손을 맞잡고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전통금융시장으로, 즉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
합류가 되어서 함께 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또 반대로 전통금융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으로 같이 합류되고 있는 부분, 즉 서로가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서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플 지지 변호사가 IPO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만 좋으면 당장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의 기업 공개, 즉 IPO 가능성을 다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현 시장 상황에서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달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디튼은 최근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서클의 주가가 상장 이후에 600%가 넘게 급등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리플이 상장이 나설 경우에 유사한 시장 반응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서클의 시가총액은 662억 달러로 이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의 시가총액은 613억 달러 뛰어넘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서클의 가치가 600달러 이상으로 인정받는다라면 리플은 엑스RP 보유량과 글로벌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1,000억 달러 상장 가치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근거 없이 그냥 마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뭐예요, 여러분들? 데이터. 그쵸? 이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1,000억 달러, 이 1,000억 달러라는 수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보여지는 관점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떨어지면 계속해서 사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매수하면 돼요. 매수하면 되고,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만 하고 있으면 분명 우리의 시드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여전히 이 3,000원 구간 라인에서 자, 지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뭐 수렴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렴이 이제 끝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거의 수렴의 막바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승으로 터질지 하락으로 터질지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라면 다시 한번 3,000 라인을 돌파한 후에 여기 매물대죠. 박스의 매물대인 3,250원 요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그림이 그려져야 계속해서 제가 상방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이제 결국에 이 자리를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전 저점 구간인 이 꼬리 구간인 2,500원 자리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제 3,000원 자리에서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면 우리의 현금이 100% 비중이 있다라면 1차 25% 그리고 2차도 25% 3차 50% 물량을 가지고서 떨어질 때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어떻게 한다? 매수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뭐다? 매력적인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매력적이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수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